자, 먼저 일본의 고령화 현황인데요. 신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1억 2천만 명 인구 중에 3,500만 명이 넘어섰어요. 65세 이상이. 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80세 이상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인구가 몇 명인지 다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80세 이상이라는 걸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한 고령사회라고 볼 수 있고요. 90세 이상도 벌써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 인구 중에 고령자의 비중은 27.7%. 굉장히 고령화된 초고령 사회가 일본인데, 우리나라랑 격차를 한번 보시면, 일본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게 1994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얼마 전 통계청에서 최신 인구 통계 발표가 있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14%에 진입을 해서, 우리나라, 일본과의 격차는 23년이에요. 다만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가 고령화가 빠르다 보니까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를 20여 년 앞서서 경험하고 있고 장기 요양 관련된 문제도 다 먼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다양한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그리고 또 거기에 노하우, 경험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 일본 분들도 초대하고 또 저를 이렇게 발표를 시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고령자는 한 3,500만 명인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 일본도 똑같이 2000년에 공적 장기 요양보험, 일본어로는 개호보험이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2000년부터 현재 2018년 4월달까지 보시면 한 218만 명이었던 것이 현재 한 3배 늘어가지고 640만 명, 3,500만 명 중에 등급 인정을 받은 분들이 643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고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핵심적인 거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왼쪽 위에 먼저 보시면 노노케어와 가족의 부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64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다 고동이 불편해서 그럼 다 요양시설 들어가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상당 부분은 다 제가 집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기도 하고 가족이 돌보고 있는데, 직접 여기 표를 보시면 누가 돌보나 봤더니 배우자가 한 25%, 2001년하고 2016년 비교해봤더니 큰 차이가 없고, 또 자녀의 돌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죠. 며느리의 그 돌봄의 비중은 22%에서 9.7%로 확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장기요양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제공하는 비중이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가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 95세 어르신의 배우자는 그분도 90대입니다. 즉 노노케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치매 걸린 분이 있는데 치매에 걸린 분이 또 케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지증 환자가 인지증을 감당하는 데서 인인 케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노노케어의 문제가 커지고 있고, 또 자녀가, 여기서도 20%가 자녀가 돌보고 있다고 하지만 90대 그 어르신의 자녀는 70대거든요. 그래서 이 노노케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내 아내가 내 어머니를 돌봐줄 남자 입장에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가족 간에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되고 여러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20몇 년 동안 계속 누적이 되어 가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이번에 보면 일과 간병의 균형을 썼는데,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일과 아이의 양육을 어떻게 병행할까, 이게 큰 이슈이지만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되고 났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누군가 부모님이 쓰러지거나 됐을 때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치료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집에서 그분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돌볼 가족이 없게 되면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기 때문에 그 간병 이직, 회사를 떠나는 간병 이직이 연간 10만 명 이상 나타나고 있어서, 오죽했으면 아베 정권에서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노동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예 아베 정권의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간병 이직 제로화, 아예 정책 목표로 슬로건을 만들어서 추진을 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왼쪽 밑에 보시면 이 간병,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돌봄을 필요한 분들은 많은데 그 돌봄을 제공해주는 요양보호사들이 일은 힘든데 급여가 높지도 않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일본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젊은이들이 뛰어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간병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그래프에 보시면 요양시설에게 설문한 결과예요. 간병 인력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하다 10%, 부족하다 24%, 부족한 편이다 30%. 하여튼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가 67% 정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간병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필리핀하고 이제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수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중국에서 이제 독보들이 와서 간병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우리도 일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에서 수입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당연한 귀결인데요. 점점 더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개인의 부담도 그 국가의 부담도 계속 커져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줄에 개요보험의 재원 구조라고 있는데 노인 공적 장기요양보험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은 50%는 보험료, 50%는 공적 부담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비용을 많이 쓰다 보면 재원 조달을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게 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보험료가 좀 다른데 전국 평균을 봤을 때 2001년에 2,911엔이었던 것이 지금 2018년에 5,500엔까지 정말 2배 가까이. 우리 건강보험료 조금만 올라도 막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일본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국가랑 지방정부가 그 재정을 메꿔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2000년도에는 1.6조엔, 우리나라 돈 16조 원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예산 베이스로 지금 한 50조 원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공적연금의 펑크나는 걸 메꿔주는 거, 두 번째가 의료비 펑크나는 걸 메꿔주는 거, 세 번째가 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장기요양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메꿔주는 그래서 그 3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10년, 20년 뒤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일본에서 고령화 현황을 좀 살펴봤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또 장기요양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기초 지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